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길고 길었던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철회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저와 국토부 그리고 정부가 화물연대의 억지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마무리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한다든지 품목 확대 같은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안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기존의 협의에서 벗어나 있는 억지 주장에 타협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 거부 과정에서 경제에 많은 타격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과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겪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겪은 이런 민폐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자로서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화물연대나 민주노총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협박이나 폭력을 내세운 투쟁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외면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구시대적인 집단적인 위력의 행사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요하려는 행동들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운송 거부는 처리되었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운송시장의 근본적인 개혁과 운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식의 화물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대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저에게 남겨진 다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엇을 해결할 것이냐, 특정 분야의 화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낮은 운송료라든지 아니면 화물기사들의 과로와 과적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운임을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근본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즉 운송시장의 구조의 개선 문제, 그다음 화물차의 교통 안전 문제, 그리고 운임제의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정립,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지금 세우고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안을 국토부가 제시해서 국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운송시장의 근본적인 개혁 부분도요, 지금 몇 기관들과 최종 조율 중인데 준비가 마쳐지는 대로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물연대는 일단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화물연대에 편승해서 파업을 했던 건설노조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동조파업이라는 이름으로 건설노조가 레미콘 타설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의 작업을 거부한다든지 또 건설 현장에 보면 타워 크레인 이런 게 서버리면 전부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건설노조가 동조파업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건설노조의 때 아닌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런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미치고 있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뭐 노조 혐오냐 또는 반노동자 장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판에 박은 그런 식의 비난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설노조의 해묵은 폐악을 이제 뿌리 뽑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고 진정으로 서민 근로자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듣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노조가 지금까지 저지른 많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수많은 민원과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에서만 탄원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같은 노동자들끼리 일자리를 빼앗고 현장에서 집단 폭력으로 쫓아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신고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건설 노조 지부장이 건설 현장에 찾아가서 장비와 근로자를 자기들의 노조원 것으로 채용하라는 채용 강요에 협박을 가하는 게 비일비재하고요. 또 각 건설 현장의 출입구에서 노동자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면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무슨 공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검문 검색하는 식의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레미콘이나 펌프카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자기들 조직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협박하는 일도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노총 소속의 굴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건설 현장까지 전부 파업을 시키면서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굴착기들은 자기 현장뿐만 아니라 인근의 건설 현장까지 모두 장비들을 쫓아내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폭력 때문에 쫓겨나는 업체와 그에 소속된 일용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를 뺏는 노동자들과 서민을 일자리를 뺏고 민폐를 서슴지 않는 폐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 출입로를 점거하거나 현장을 드론까지 띄워서 무단 촬영하고 또 사소한 약점들을 잡아서 신고와 민원을 넣는 식으로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잖아요. 이미 일을 잘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퇴출시키고 어쩔 수 없이 건설노조 소속의 장비나 인부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용을 강요하고 사용을 강요한 장비들은 생산성도 떨어지고요. 자기들이 괴롭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래비로 4천만 원, 5천만 원 받아가는 일들이 전국에 일상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건설노조들의 민폐와 행패를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과연 누가 진정한 노동자 편이고 누가 노동자를 협박하고 괴롭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불법 행위와 협박, 일자리 강탈을 당하고 있는 진정한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본인들은 벽돌 한 장 나르지 않으면서 집단의 위력을 사용해서 채용을 강요해서 끼워넣고 장비 배차권을 쥐고 노조원들에게 조합비를 받아서 황제처럼 살고 있는 노조들의 집행부는 제가 보호해야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를 빙자해서 노동자를 괴롭히는 노동자들의 빨대, 노동자들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반노동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분들이야말로 비노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민폐이자 불법이자 떼법의 핵심 기득권 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번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민노총 소속의 일부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100대씩 화물차 지입을 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빨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건설노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노조가 끼치고 있는 노동시장의 해악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경찰청과 공조를 해서 200일 특별 단속에 들어갔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건설노조들의 불법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거나 증언을 했을 때 협박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지수사를 하고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장치도 만들고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눈치 보지 마시고요. 아래 자막에 있는 신고센터로 전국 각 건설 현장에 이런 건설노조의 집단적인 폐악질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일처리는 제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과 원칙 그리고 진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진정한 약자인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저의 앞으로의 행보를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